소개팅으로 만난 남녀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저 책 좋아하세요? 예, 아주 좋아하죠. 그럼 주로 무슨 책을 읽으시나요? 저는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베개로 사용하죠. 아주 훌륭하죠. 이곳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갑자기 생각난 우스운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책 좋아하시죠? 저는 책에 대한 편식이 좀 심한 편이에요. 제가 거의 읽지 않는 책은 소설인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소설 한 편 읽어보려 해요. 나의 속삭임이 비로소 너에게 닿았다. 이 소설은요, 2022년 나비와 북 장르 소설 공모전 당선작 작품집인데요. 나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8명의 작가가 각자 다양하게 개성있게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이 작품집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한 편을 읽어 드릴 건데요. 박권 작가님의 사또의 사건 일지입니다. 이 소설은요, 따뜻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동화 같은 소설입니다. 박권 작가님의 프로필 빠르게 읽고 시작할게요. 참고로 제가 작가님의 프로필을 읽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네요. 사또의 사건 일지, 작가 박권. 책은 읽을 줄만 알았던 새내기 작가.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공부를 하면서 글을 쓰고 음악을 들으며 여행을 다니는 바쁘지만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재미있는 글을 찾다가 직접 쓰기를 도전하며 취미로 소설을 짓게 되었다. 좌우명은 쓰고 싶을 때 쓰고 싶은 걸 쓰자. 책 제목 2022년 나의 속삭임이 비로소 너에게 닿았다. 그림 백진, 펴낸 곳 나비와 북. 오늘의 소설 사또의 사건 일지. 지은이 박권. 소중한 내 고을. 비록 산골인데다 작은 마을이긴 해도 여기까지 오기에 많은 고생을 했지. 몇 없는 백성들도 참 순박하고 이렇다 할 커다란 사고도 없다. 한겨울의 부임에 벌써 봄 기운이 찾아왔나 했더니 고을이 온통 옅은 녹색으로 물들었다. 담벼락 위로 슬그머니 내다보이는 커다란 산들은 보고만 있어도 마음 한쪽이 무듯하게 차오르는 듯했다. 만족스러움을 한껏 담은 숨을 내쉬며 머름에 발을 걸치고 창을 내다봤다. 항상 곁에 있던 이방도 잠시 쉬러 갔는지 보이지 않고 미시에서 신시가 넘어가는 시간 동안 큰 소리 한 번 나지 않았다. 오늘 유독 평화롭구나. 차라도 한 잔 내릴까? 사또나리! 이런, 입이 방정이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호들갑 떠는 자가 아니거늘 어찌 이리 급하게 달려온단 말인가? 무슨 일이라도 생겼는가? 그게
당장이라도 말을 쏟아낼 기세로 달려온 것이 무색하게 우물쭈물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하는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어서 고해보거라. 부임한 지 석 달이나 지났건만 이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시간을 끌수록 조마조마해지는 마음을 견디기 힘들어 헛기침을 하면서 이방을 재근했다. 그가 작게 한숨을 쉬더니 마지못해 운을 떼었다. 나비가 사라졌습니다. 나비? 사람도 아니고 가축도 아닌 나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에 당황스러워 나도 모르게 되물으려던 걸 참았다. 한껏 처진 눈썹을 보면 농이 아닌 건 확실한데 대답 없이 바라만 보고 있자 눈을 이리저리 굴리던 이방이 안절부절 못하던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덧붙였다. 고을에 나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은 며칠 전부터 마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금년 조금 늦어지는 것뿐이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오겠지 싶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헌데 일이 약속이라도 한 듯 나비가 싹 사라진 몸은 처음이라. 만물이 살아나는 봄이 오면 꽃이 피어나고 나비와 벌이 날아다니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거늘. 나비가 날아다니지 않는다니 이런 건 서적에서 읽어본 적도 없다. 이방이 다시 내 눈치를 살폈다. 이리 올라와 자세히 고해보게. 나비가 아예 날아다니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방이 허둥지둥 방 안으로 들어와 앞에 꿇어 앉았다. 이 고을에 오래 있던지라 백성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해주는 내 귀와 같은 자였다. 그가 잠시 기억을 되짚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예. 허나 처음부터 나비가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럴 것이다. 얼마 전까지 관아 담벼락을 넘나들며 팔랑팔랑 날던 나비를 본 기억은 똑똑하다. 나도 나비를 본 적이 있네. 저도 보았습니다. 그것들도 꽤 많이 보았습죠. 헌데 요 며칠 마을 사람들 말을 모아보면 대략 나흘 사이 고을에 있던 나비가 전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나흘? 이에 처음 제게 귀뜸을 한 건 동네 훈장 어르신입니다. 나흘 전부터 나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더니 사흘 전부터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다른 자들에게 물었더니 보이지 않는다고들 했습니다. 나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 기억을 더듬어 봐도 요 며칠은 평소와 다름없이 봄 기운이 완연한 평범한 날들이었다. 처음에는 다들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헌데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걸 듣고 가만 보니 나비가 전부 사라졌다는 겁니다. 노래? 예, 저도 전에 들은 거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나비가 날아갔다, 그래서 잡을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요. 나비가 날아갔다? 그래서 잡을 수 없다. 지금 상황 그대로였다. 아이들의 관찰력은 때때로 어른보다 날카롭다더니 나비가 사라진 걸 진작 알고 노래까지 만든 상황이로구나. 한 발 늦었군. 순찰을 돌아야겠다. 나갈 준비를 하거라. 길 주변으로 초록색 풀들이 파릇파릇하게 자리하고 저 멀리 논과 밭 근처에는 백성들이 허리가 굽어가는 줄 모르고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평소 순찰이라면 이런 모습들을 한참 눈에 담았겠지만 지금은 시선이 온통 꽃 근처로 향했다. 이방의 말이 사실이었다. 봄을 알리기라도 하듯 흐드러지게 핀 꽃 주변에 나비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조사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다. 막막한 나머지 절로 나오려는 한숨을 꾹꾹 눌러 참았다. 정말 이러구나. 예. 부임하고 첫 봄. 풍작과 흉작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 짧은 석 달 사이에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라도 있었단 말인가? 어찌 나비가 보이질 않아? 아이고 사또나리! 모퉁이 앞쪽에서 소달구지를 끌고 오던 김씨가 나를 보더니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조아렸다. 그래, 고생이 많구나. 애지중지 기르던 소에 문제가 생겨 관아를 찾은 적이 있는 자다. 그를 기억하는 듯한 내 말에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가로젓는다. 아휴, 아닙니다요. 나리 덕분에 일이 잘 살고 있구먼요. 갑작스레 들이닥친 나비 문제로 가득하던 근심이 조금은 거친 느낌이 들었다. 그래, 나는 이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걱정에 빠져 있을 시간은 없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만 한다. 내가 편히 지나갈 수 있도록 소를 길가로 물던 김씨가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탁 쳤다. 참, 나리, 이야기 들으셨습니까요? 요 며칠 사이에 마을에 나비가 전부 사라졌다는구만요. 알고 있다. 마침 그 문제 때문에 나비를 확인하러 나온 길이다. 뭐 들은 거라도 있는감? 뒤에 서 있던 이방이 내 대신 한 발 나서며 그에게 물었다. 김씨가 냉큼 덧붙였다. 아, 그러면 저기 배추밭에 있는 박 씨에게 물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요? 매년 나비 애벌레 놈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던 사람입니다요. 옳다구나. 그래, 나비가 되려면 애벌레를 거쳐야지. 실마리 하나 보이지 않던 암담함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느낌이었다. 이방도 마찬가지였는지 환하게 웃으며 김씨의 등을 두드렸다. 나리, 박씨 배추밭은 이쪽입니다요. 고을 지리를 구석구석까지 잘 알고 있는 그의 안내를 따라 바삐 걸음을 옮겼다. 해가 길어져서 그런지 날은 여전히 화창했다. 나비가 사라졌다는 중대한 사건만 아니면 여유롭게 걸으며 이 봄볕을 즐겼을 터인데 한두 마리도 아닌 나비떼가 전부 어디로 갔단 말인가? 하늘이 나를 시험하기라도 하시는 건가? 근심에 잠겨 걷다 보니 저만치 앞에 배추밭이 가까워졌다. 이 모시게 박씨. 사또나리, 얘까지 어인일로 오셨습니까요? 자네가 배추 농사를 짓는다는 박씨인가? 예, 맞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스러운 반, 호기심 반이 담긴 시선이 힐끔힐끔 내 쪽으로 향했다. 바쁠 텐데 미안하네 그려. 자네 혹시 이 주변에서 나비 봤는감? 이방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박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봤습죠? 그것도 꽤 많이 봤습니다요. 그래? 지금도 잘 날아다니는가?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요 며칠 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요. 어제 해가 머리 꼭대기에서 조금 내려갔을 즈음인가 훈장님이 오셨습니다요, 훈장님이요. 이방이 말했던 훈장 이야기다. 벌써 다녀갔다니. 이 사태에 대해 진작 눈치챈 것이 분명하군. 오셔서는 나비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고 물어보시기에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한 사흘은 넘은 것 같았습죠. 농사꾼에게는 매일매일이 비슷하다 보니 정확하진 않습니다요. 게다가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어 나비가 날아다녔지만 놓친 적도 있을 수 있고요. 이방이 전해온 건 나흘, 마을 외곽에 있는 배추밭은 사흘, 둘 다 꽤 최근이다. 요즘 한껏 날아댕길 때긴 한데 요 근래 안 보이는 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요? 박씨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아무런 정보도 없는 마당에 허튼 소리는 할 수가 없어서 고개를 저었다. 말이 나와 물어보는 게지 큰일은 아니네. 그보다 나비를 봤다면 애벌레도 제대로 있었는가? 애벌레라는 말만 들어도 싫은지 박씨가 인상을 쓰며 진저리를 쳤다. 어휴, 그놈들 매년 배추를 갉아먹어서 죽겠구만요. 있었습니다. 예년하고 다를 것 없이 배추 잎에 구멍을 아주 숭숭 뚫어놨습죠. 애벌레는 있었고 변태까지 맞춰 잘 날아다니던 나비가 갑자기 사라지다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나비가 철을 맞춰 이동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말이다. 애벌레는 지금도 있습니다요. 한 번에 다 같이 나비가 되는 게 아닌지라. 그래, 피해가 크겠구나. 어쩌겠습니까? 지들도 살겠다고 기어 나오는디 이파리를 뒤지면서 쫓아내고는 있습니다요. 그러고 보니 요즘은 날이 풀리면서 아이들이 밭 근처에서 놀아서 그런가 평소보다 애벌레가 적어 쫓아내는 수고를 덜고는 있습니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신기하구만요. 그런가? 그래도 애벌레가 아주 없는 건 아니니 밭일 하느라 바쁘겠지만 나비가 다시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관하로 와서 알려주게나. 아이고, 날이 말씀이면 바로 달려가겠습니다요. 걱정 딱 붙들어 매셔요. 이방이 잠시 내 뒷말을 기다리더니 이야기가 끝난 걸 눈치채고 박씨에게 손짓을 했다. 이제 가봐도 되네. 그럼 다시 가보겠습니다요. 날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예년보다 적기는 해도 아주 없는 게 아닌데 나비만 사라졌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 참 해괴한 일이로구나. 어찌해야 할까요? 우선 서당에 가서 훈장을 직접 만나봐야겠다. 뭔가 알고 있는 게 틀림없어. 동의한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앞장서 서당으로 향하려던 이방이 아차 하는 표정으로 뒤돌아왔다. 아까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어디 갈 곳이 있다고 하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서당이나 댁에 가도 자리에 없을 듯 합니다만. 그럼 우선 다시 관하로 돌아가자꾸나. 팔랑팔랑인 나비 알록알록 호랑나비 하늘 높이 날아가네 멀리 멀리 새 집을 찾아
이제는 잡을 수 없어. 만날 수 없네. 팔랑팔랑 흰나비, 갈로갈로 호랑나비. 까치발을 풀고 뒷짐을 지는 순간 밖에서 높은 소리가 들려왔다. 비슷한 목소리 둘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제 이방이 고했던 그 노래인가 보군. 가사를 다 들어보자 정말 사라진 나비에 대한 노래였다. 이별을 그린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듯한 아이들의 노랫소리는 명랑하기 그지없었다. 뜻을 모르고 부르는 걸까? 부지런한 아이들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담장 밖을 내다보았지만 바쁘게 걸어가고 있던 건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둘뿐이긴 해도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시간이라면 슬슬 서당에 가도 괜찮을 듯 했다. 아침에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떠올라 벌써 주변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양반집인 만큼 구색을 잘 갖춘 대문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잠시 서 있자 안쪽에서 문이 빠끔히 열리더니 이내 활짝 젖혔다. 아이고 사또나리. 훈장님 자리에 있으신가? 예, 알겠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사또날이 얘까지 어인일로 나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내 말을 들은 훈장이 올 거야 왔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의 안내대로 안쪽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마자 길게 끌 필요 없이 질문을 던졌다. 훈장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나비가 어찌 사라졌는지 짐작이 가는 데라도 있습니까? 맞은편에 앉은 훈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백방으로 수수문을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믿는 구석이었던 그의 입에서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럼 처음 나비가 사라졌다는 건 어찌 알았습니까? 글 공부를 하러 온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살펴보니 정말 나비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동요라면 저도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 들었습니다. 누가 시작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을 때는 하나같이 다들 모른다고 답하더이다. 오늘 글 공부를 하러 아이들이 모이면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군. 생각에 잠긴 나를 바라보던 훈장이 비밀을 이야기하듯 목소리를 죽이고 덧붙였다. 헌데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 아이들 사이에서 노래가 돌 즈음 나비가 사라졌습니다. 나비가 사라진 걸 알고 부르기 시작한 노래일 테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거의 동시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짧은 사이 나비가 사라진 건 맞지만 하루아침에 전부 자취를 감춘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이들이 뭔가를 알고 있겠군. 나도 모르게 말허리를 자르고 큰 소리까지 냈건만 아랑곳하지 않은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또나리 나와 보십시오. 봤어요. 밭에 보낸 이방이 훈장댁 마당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타게 나를 찾고 있었다. 놀라 달려나가니 얼굴이 환하게 핀 이방이 허둥지둥 손짓을 했다. 저와 어서 가시지요. 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훈장에게 가벼운 목례를 한 뒤 벌써 대문을 넘어간 이방을 따라 바삐 걸음을 옮겼다. 무얼 봤다는 건가?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어?
예, 그 하얀 배추 흰나비가 여유롭게 나는걸요. 어휴,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헌데, 그 다음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서. 무슨 일? 사람 애간장을 태우듯 한 번에 속 시원히 말하지 않는 바람에 차오르는 숨을 막고 물었다. 이 신의 어린 아들놈이 그 나비를 잡지 뭡니까? 뭐라? 나비를 잡아? 예, 그것도 조심스럽게 생과더이다. 이방도 기가 막힌다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빠른 속도로 거의 뛰다시피 걷는 바람에 숨이 턱턱 막혔다. 저만치 앞에 배추밭이 보였다. 서둘러 두리번거렸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방이 손을 들어 박 씨를 불렀다. 아이는 저쪽 산 입구로 들어갔습니다요. 박 씨가 가리키는 곳을 휙 돌아보자 한눈에 봐도 커다랗고 어두컴컴한 산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 대낮이긴 해도 호랑이라도 나오면 어찌하려고 아이가 그리로 들어갔단 말인가. 나비도 중요했지만 홀로 산에 들어간 아이가 걱정되어 이제는 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 어린아이. 조그마한 게 가봤자 얼마나 가겠어. 하고 얕잡아 봤지만 얼마나 깊게 들어간 건지 한참을 걸어도 아이를 찾을 수 없었다. 이대로 놓치는 걸까? 돌아가서 이 씨라는 자를 추궁해야 하나? 점점 걸음이 느려졌다. 하지만 아이가 산으로 들어간 이상 두고 나갈 순 없어 다리를 움직였다. 그때 저만치 앞 나무들 너머에서 환한 볕이 들어오는 게 보였다. 설마 벌써 그 커다란 산을 넘었단 말인가? 그때 아침에 들었던 명랑한 목소리가 빽빽한 나무를 뚫고 들려왔다. 오라버니, 이제 다들 절대 나비를 못 찾을 거야. 그렇지? 아니야, 계속 주위를 살펴야 해. 이 나비처럼 오늘도 나비들이 새로 날아다닐 거야. 정말? 그럼 언제까지 나비를 잡아야 해? 그건 알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오누이로 보이는 남매가 나무에 기대에 볕을 쬐고 있었다. 성큼성큼 등 뒤로 다가갔다. 네 이놈들! 이런 위험한 데서, 이런 위험한 산에서 대체 왜? 나무 그늘을 벗어나자 눈이 멀어버릴 것만 같은 강한 햇살이 온몸으로 쏟아져 내렸다. 동굴같이 어둡던 산에 익숙해져 있던 눈이 빛에 적응하지 못했다. 눈을 질끈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이럴 수가. 잔뜩 겁을 집어먹은 오누이 뒤로 끝도 없이 펼쳐진 유채꽃이 나를 반겼다.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풍경이었다. 산 중턱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른 유채꽃밭이 바람에 따라 파도치듯 쏴 흘러내렸다. 마치 햇살을 받아 반짝거리는 노란 비단을 펼쳐 놓은 것만 같았다. 그 사이사이 그렇게 애타게 찾던 나비들이 낮에 뜬 별처럼 파란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벌어진 턱을 담을 수 없었다. 저마다 다른 무늬를 가져 알록달록한 수십 수백의 나비들이 멀쩡히 날아다니는 걸 보자 어제 오늘 꽉 막혔던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 들었다. 찾았다. 여기 있었구나. 전부 여기 있었어.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오라비로 보이는 아이가 발치에 엎드려 고개를 숙이자 누이가 따라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를 어쩐다.
우선 나비를 찾은 데다 이런 위험한 산속에 아이들을 더 둘 수가 없어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거라. 이 일은 관아에 가서 물을 테니 우선 내려가자꾸나. 이른 시간부터 관아에 사람들이 몰렸다. 너른 마당에 덩그러니 서게 된 아이들이 안쓰러웠지만 잘잘못을 따져야 했다. 누이는 이미 지저분한 치마를 꽉 쥐어잡고 닭똥 같은 눈물을 소리 없이 뚝뚝 흘리고 있었다. 얼른 끝내야 아이들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 자리에 앉아 이방에게 손짓을 했다. 네가 나비를 전부 잡아들인 것이 맞느냐? 예. 이방의 질문에 오랍이라고 해봤자 막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퍼뜨린 것도 네가 맞느냐? 내가 묻자 아이가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결연한 얼굴이다. 어찌 그랬느냐? 한참을 시위라도 하듯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아이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문을 열었다. 나비가 사라졌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그리했습니다. 나비가 사라진 걸 사람들이 알아야 했느냐? 예. 어째서? 그래야 나비를 잡지 못하니까요. 어째 이야기가 제자리를 빙빙 돌 낌새가 보였다. 훈장이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던 마을 아이들처럼 나비를 잡아다 빼돌린 이유를 쉽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말이 길어지겠군. 이미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이니 없던 일로 할 수도 없건만. 그때 관아 대문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리더니 인파를 뚫고 다해진 옷차림의 부부가 뛰어 들어왔다. 황망한 눈으로 마당을 두리번거리던 둘은 아이들을 끌어안아 이리저리 살피더니 흙바닥에 쏟아지듯 꿇어앉아 다 쉰 목소리로 살려달라 빌기 시작했다. 나의 속삭임이 비로소 너에게 닿았다. 그 중에서 사또의 사건 일지, 박건 작가의 사또의 사건 일지 제1부 여기까지입니다. 이 꼬마 아이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제2부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I wanna wander out of the valley where the river takes us far away from home. Time to ponder in the fields around me where there's nothing but the breeze and the great unknown. Leave your worries and your suitcase. All you don't need, nothing but you. So don't throw your hopes down on wishing well. Let your heart's desire carry you. Come and sail with me to the open ocean, where you don't have to dream because there's you. Ooh.
it down.